당신이 날 배신할 줄 알았어. 지은의 목소리가 벤 안을 가득 채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였다. 변호사 민지가 핸들을 잡은 손을 멈추고 지은을 돌아보았다.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눈물은 빗물처럼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섞여 보였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의 손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지은은 민지의 입술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예상치 못한 키스였다. 법원 앞에서, 세상이 보는 앞에서 두 여자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 키스는 폭풍처럼 격렬했고 동시에 절망적이었다. 민지는 처음엔 놀라서 밀어냈지만 곧 포기하고 그 키스에 응했다. 벤의 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치는 듯 했다. 지은은 28살의 젊은 여성으로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는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지은은 레즈비언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환경에서 이는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한옥에서 사는 분들로 딸이 결혼해 손자를 안겨주길 바랐다. 지은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은밀히 사랑을 키워왔다. 민지는 35살의 유능한 변호사였다.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며 여성 인권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그녀의 외모는 날카로웠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언제나 정장 차림. 민지는 결혼한 적이 없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 역시 레즈비언이었다. 로펌 동료들조차 모르는 비밀. 민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며 살아왔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특히 법조계처럼 보수적인 분야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건 지은의 사건 때문이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가 상사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민지가 그 변호사를 맡았다. 처음 만난 날, 법률 상담실에서 지은은 민지의 눈을 보자마자 끌림을 느꼈다. 민지의 말투는 차갑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숨겨져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민지의 그 말이 지은의 마음을 열었다. 상담이 끝난 후 지은은 민지에게 커피를 사주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부산에서 자란 그녀는 바다를 보며 자유를 꿈꿨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온 후 그 자유는 사라졌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스스로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다. 나는 항상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스치듯 만졌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민지의 사무실, 지은의 아파트, 심지어 한강공원에서. 한강은 서울의 상징이었다. 밤에 불빛이 반짝이는 한강을 보며 두 사람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은은 나는 여자를 사랑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겨야 해요. 라고 고백했다. 민지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나도 그래요. 라고 답했다. 그날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첫 키스가 있었다. 달빛이 물에 비치던 밤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랑은 쉽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이 소송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왜 그런 일을 벌이냐? 그냥 참고 살면 되지,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내가 왜 변호사랑 그렇게 가까워? 이상한 소문 들리면 어쩌려고, 라고 물었다. 지은은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민지도 로펌에서 압력을 받았다. 동료 하나가 민지 씨, 그 클라이언트랑 너무 친한 거 아니야? 프로페셔널하게 해 라고 경고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이 두 사람을 옥죄었다. 법원 날짜가 다가왔다. 지은은 불안했다. 민지는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 전날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 언니, 나 무서워. 민지는 지은을 데리러 갔다. 밴을 타고 법원으로 향하는 길, 비가 왔다. 그리고 그 키스가 일어났다. 혹의 순간이었다. 지은의 절박함이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지은을 공격했다. 피고는 과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이었을 뿐입니다. 민지는 반박했다. 이건 성희롱입니다. 한국의 젠더 평등법에 위배됩니다. 지은은 증인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 사람은 제 몸을 만졌어요. 저는 거부했지만 그는 웃으며 계속했어요. 법정은 조용해졌다. 재판 중간 휴정 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밴으로 돌아왔다. 지은은 울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내가 강해. 우리는 함께야의 그 안아줌은 사랑의 확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밴의 사진을 찍었다. 로펌의 경쟁자였다. 그 사진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로펌에서 민지는 상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민지 씨, 클라이언트랑 무슨 관계야? 사진이 돌고 있어. 민지는 부정했다.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사는 직원 프로페셔널하지 않아. 특히 여성 클라이언트랑 한국의 법조계는 여전히 남성 중심이었다. 여성 변호사는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었다. 민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은도 가족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그 변호사랑 뭐야? 소문 들었어. 내가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엄마, 그게 왜?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면 어쩌려고. 한국의 가족 문화는 집단주의적이었다.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명예가 우선이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났다. 서울의 한 골목 카페에서. 지은은 우리 헤어져야 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안 돼. 나는 너 없인 못 살아.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그 손잡음은 반항이었다. 한국 사회의 규범에 대한 반항. 하지만 사랑은 깊어졌다. 민지는 지은에게 한옥마을을 데려갔다.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다. 거기서 우리 자유롭게 사랑하자. 제주도로 떠난 여행은 로맨틱했다.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두 사람은 산책했다. 지은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을 끌어안고 키스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소리가 배경이었다. 제주도의 자연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여행 중 지은의 전화가 왔다. 회사로부터. 소송 때문에 내 이미지가 안 좋아. 복직 어렵다. 지은은 절망했다. 재판이 재개되었다. 이번엔 가해자 측이 증인을 불렀다. 지은의 전 동료였다. 지은 씨는 과민해요. 그리고 그녀의 성적 지향이 이상해요. 법정은 술렁이었다. 민지는 항의했다. 이건 관련 없어요. 하지만 판사는 증언 계속하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국 법정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민감한 주제였다.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려 애썼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증거를 모았다. 지은은 민지에게 도시락을 가져왔다. 김치찌개와 밥 언니, 피곤할 텐데 먹어. 민지는 감동받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사랑을 나눴다. 책상 위 서류가 흩어지는 가운데 감정은 폭발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충돌이 왔다. 민지의 로펌 상사가 클라이언트랑 관계 끊어.
아니면 해고야 라고 얼터메이텀을 주었다. 민지는 고민했다. 변호사로서의 커리어 vs 사랑. 지은도 가족으로부터 그 변호사 그만 만나. 결혼할 남자 소개할게 라는 압력을 받았다. 두 사람은 싸웠다. 너는 왜 나를 선택 안 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나도 힘들어 라고 답했다. 제주 여행의 추억이 떠올랐다. 성산 일출봉에서 본 일출. 그때 민지는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의 사회적 압력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다. 재판의 중간 판결이 나왔다. 지은에게 유리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이 항소했다. 긴 싸움이 될 터였다. 민지는 지은에게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의 어깨에 기대 울었다. 그 울음은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가해자 측은 지은의 사생활을 파헤쳤다. 피고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는 그녀의 증언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민지는 분노했다. 성적 지향과 사건은 무관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편견이 법정에 스며들었다. 판사조차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민지의 로펌에서 압력이 더 세졌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 너도 레즈비언 아니야. 민지는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팠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가족을 가질 때 그녀는 혼자였다.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랑을 찾았지만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다.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아버지가 내가 그런 식이면 집 나가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언니, 나 이제 갈 데 없어. 민지는 지은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K-드라마처럼 로맨틱한 일상이 펼쳐졌다. 아침에 함께 김밥을 먹고 밤에 한강 산책. 하지만 배신이 왔다. 민지의 전 연인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민지의 과거 연인으로 로펌 동료였다. 수진은 질투심에 지은의 비밀을 언론에 흘렸다. 유명 변호사의 레즈비언 스캔들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한국의 연예 뉴스처럼 퍼졌다. 네티즌들은 댓글로 비난했다. 한국에서 그런 게 웬 말이야? 가족이 불쌍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언니, 이게 다 내 과거 때문이야. 민지는 사과했다. 미안해. 수진이 그럴 줄 몰랐어. 하지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는 나를 보호할 수 없어. 두 사람은 헤어졌다. 지은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어머니 집으로. 민지는 홀로 남았다. 로펌에서 해고되었다. 이미지 실출나는 이유였다.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지은을 생각하며 버텼다. 편지를 썼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내 사랑은 진심이야. 지은은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부산에서 지은은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어린 시절 자유를 꿈꿨던 그 바다. 이제 그 자유를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왔다. 민지를 찾았다. 언니, 나 없이 못 살겠어.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비가 오는 거리에서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재판은 계속되었다. 고조되는 긴장감. 가해자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지은의 이메일. 하지만 민지는 반박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법정은 혼란스러웠다. 고조된 재판에서 민지는 모든 걸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했다. 저도 레즈비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입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개인 사생활은 무관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공개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미디어에서 여성 변호사의 용기라는 기사가 나왔다. 지은은 민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언니, 왜 그랬어? 민지는 너를 위해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이 컸다. 민지의 가족, 아니 고아원 친구들이 너 미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의 가족도 집에 오지 마라고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싸웠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프라이드는 여전히 작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느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라는 플래카드. 하지만 또 다른 배신.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 나 없이 못 살았지. 수진은 민지를 유혹하려 했다. 민지는 거부했다. 나는 지은이 사랑해. 수진은 분노해 지은에게 위협했다. 내가 민지를 빼앗았어. 클라이맥스가 왔다. 재판 최종 변론 날 벤에서 지은과 민지는 키스했다. 하지만 수진이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 유포했다. 법원 앞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판사는 이건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했다. 민지는 변론에서 울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지은은 증언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 사랑은 제 권리입니다. 판결은 지은의 승소였다. 가해자는 벌금과 해고.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공개되었다. 승소 후 두 사람은 사회의 시선을 받았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젊은 세대가 용기 있어 라고 응원했다. 하지만 보수층의 비난도 거셌다. 한국 문화 파괴자라는 댓글. 민지는 새 로펌을 차렸다. LGBT 인권 전문. 지은은 IT 회사를 그만두고 민지의 로펌에서 일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았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한식 요리를 하며. 하지만 가족 화해가 필요했다. 지은은 부산으로 갔다. 어머니에게 전마, 나 행복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받아들였다. 한국의 가족은 느리지만 사랑으로 변한다. 민지도 고아원에 갔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말했다. 그녀의 삶은 변했다. 사랑은 깊어졌다.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이 축하했다. 바다 앞에서 맹세. 영원히 함께. 하지만 바이키치의 여운. 수진이 자살 시도를 했다. 민지는 수진을 도왔다. 과거는 용서해. 수진은 회복하며 미안해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삶은 평화로웠다. 서울의 봄, 벚꽃 아래 산책. 우리 사랑은 비밀이 아니야 라고 지은이 말했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두 사람은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민지의 로펌은 LGBT 권리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지은은 앱을 개발해 커뮤니티를 연결했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인적으로 두 사람은 행복했다. 가족과 화해, 친구들의 지지.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가끔 울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민지는 안아주었다. 사랑 때문에. 마지막 장면. 법원 앞벤에서. 비가 그친 후 무지개가 떴다. 두 사람은 키스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야. 사랑은 비밀에서 벗어나 자유로웠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두 여자의 사랑은 빛났다.